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특징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외에 우리가 또 흔히 볼 수 있는 추가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마다 때로는 수십 가지를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공감이 갈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가르치고 충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 쉽게 비판하고 답을 내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죠. 두 번째, 모든 주제는 자기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어떤 일이나 행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곧바로 그 일에 관련된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죠.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나 주장을 늘어놓고 여러분은 또 입을 다물고 들어주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뭘 했다라는 얘기를 꺼내면 보통은 그랬어? 어땠어? 등등으로 그 얘기를 더 깊이 하려고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얘기해보라고 묻고는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뭘 느끼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럴 때 참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 행복하더라. 이런 걸 말해봤자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반성할 줄 모릅니다.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의무적인 얘기만 하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얘기는 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주제가 나오면 굉장히 지루해하죠. 근데 웃기는 게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반성하는 척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서 피해자만 속 터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늘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하지만 자신의 잘못에는 늘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어린아이처럼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나약한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절대 단점이나 흠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갈등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들은 갈등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갈등을 일종의 시합으로 봅니다. 내가 이겼고 너는 졌어 라는 식으로 항상 결론을 내죠. 따라서 이들에게 팀워크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서로의 의견을 묻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말대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외적인 것으로만 성공을 판단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는 것 등등 외적인 것들만을 성공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마 책을 많이 읽은 척은 잘할 거예요. 자,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나르시시스트 양성 학교라도 있어서 단체로 전공하고 실습까지 마친 것처럼 다 하나같이 똑같다는 게 참 신기하고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치 조련사처럼 그들을 다룰 수 있게 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